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장기제 VR 모형에 대한 이제 코드를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제 1989년 브라시안 콰 AR 논문에서 사용했던 논문입니다. 사용했던 데이터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처음으로 장기제 VR 기법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요 쟁점이 그 당시에는 80년대까지는 RBC라고 해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변동이 총 수요보다는 총 공급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제 학파가 지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거시경제학계 내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가 이제 70년대 이제 중후반 그 오일샥을 겪은 직후라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AD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엠피컬리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때 이후로 이제 뉴 케인지안들이 다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다시 힘을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뉴 케인지안들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GMP 데이터와 이제 실험률 데이터고 이제 48년부터 87년까지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3년 전으로 평균 성장률 자체에 이제 구조 변화가 있어서 이 시점을 전후로 이제 평균을 차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험률에는 이제 일단 타임 트렌드하고 있다해서 타임 디트렌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사이즈는 159개인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충격 반응수는 총 40B 이후, 그래서 0기까지 포함하면 총 41개가 되고요. 그리고 시차는 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닝 이후의 MCM 사이즈고요. 데이터는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 로고 GMP를 불러와서 로고 차분함으로써 이제 성장률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인을 이제 따로따로 해주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103 이 전후가 되겠습니다. 103번째 observation 전후로 이제 미를 따로따로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률 대해서는 타임 디트렌딩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할 때 들어가는 뭐 하이퍼 파라메터도 이거는 이제 리커시브 VR과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함수를 보게 되면 자, 이 함수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리커시브 VR이랑 이거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구조 VR은 리듀스 폼 추정한 거죠. 그 리듀스 폼 추정한 거는 어떤 VR이든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다른 점은 B 인버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차이인 거죠. 그 B 인버스 계산한 부분은 여기 충격 반응수 계산 함수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앞에 phi 추정하고 오메가 추정한 거는 리커스 VR 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phi 추정한 걸로 f 만들었고 f를 가지고 그 사이 바 계산하고 그 사이 바랑 오메가 가지고 세타 바하고 세타 바에 그 1,2가 이제 0이나 제가 구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문만 예외적으로 세타 바의 2,2의 부호를 바꿉니다. 이론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디멘샥이 오면 실험률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안 붙여지면 실험률이 올라가는 걸로 돼요. 근데 이거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왜냐면 얘를 부호를 바꾸더라도 이 부호를 바꾼 세타바도 세타바 프라임으로 하게 되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촐레스키라면 솔루션이 유일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하지 않은 그 여러 개의 솔루션 중에 정제 이론과 가장 부합되는 걸로 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걸 붙이지 않죠.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브라시안 콰에서 썼던 데이터 때문에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시거나 일단 그 분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바와 부사의 바가 있으면 이로부터 B 인버스를 계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B 인버스 계산하면 그다음부터는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리커시브 VR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충격 반응수를 한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충격 반응수도 그리고, 그 다음에 누적 충격 반응수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있던 게 충격 반응수고요. 충격 반응수에다가 누적 컴썸이 이제 누적 썸을 하는 소리입니다. 컴썸에서 이제 누적 충격 반응수를 그리는 거죠. 그럼 끝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리커시브 했던 충격 반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누적을 하게 되면 이제 누적 충격 반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딴 걸 이제 보실 필요가 없고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첫 번째 변수가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변수가 성장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누적이니까 성장률이 아니라 로그 GMP겠죠. 그 로그 GMP에 대한 총 수요, 총 공급 충격의 임펄스 리스판스, 그리고 그 로그 GMP에 대한 총 수요의 임펄스 리스판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총 수요에 대한 임펄스 리스판스가 양수였다가 점점 0으로 수렴을 하죠. 맞습니까? 하지만 총 공급은 양수였다가 계속 이제 그 영구적인 효과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냥 임펄스 리스판스를 누적으로 합을 한 게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건 보죠. 이거는 볼 거예요. 실험률은 누적 충격 반함수라는 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실험률 자체가 그냥 시험 자체에 대한 충격 반함수 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험률을 보시면 첫 번째 시작 총 공급 충격이 오면 실험률이 단기적으로는 실험률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기술 진보와도 굉장히 밀접 관련이 있는데 많은 논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기술 진보가 생기면 이것처럼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기존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임피리컬 파인딩이 많아요. 그게 여기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요 충격이 오면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굉장히 좋아지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업률을 안정기울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이걸 직접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드는 이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블랙보드에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